중국이 지난 8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밀리에 시험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16일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의 극초음속 활공체는 목표물에서 20마일 거리에 떨어졌지만 중국 극초음속 무기의 진전을 보여준 이 테스트는 미국 정보기관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당국자의 예상을 훨씬 웃도는 중국의 기술력에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프랭크 켄달 미 공군 장관은 지난달 중국은 우주 공간에서 세계 어디서나 공격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능력은 큰 진전이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일반적으로 HGV를 궤도에 쏘아올리기 위해 사용하는 창정 로켓을 발사할 때는 외부에 발표해왔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 국방부도 중국의 미사일 실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우주로 높이 올라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은 대기 중에서 낮은 궤도로 날아가다가 목표물을 빠르게 타격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조종이 가능해 추적과 방어도 어렵습니다.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각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어 전쟁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도 불립니다. 군사 전문가인 테일러 프라벨은 핵탄두를 탑재한 극초음속 미사일이 완성되면 미국의 MD체계를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지구상 어느 곳이든 1시간 이내에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외에 미국, 러시아 등 여러 나라가 극초음속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북한 역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 시험 발사를 진행하면서 경쟁에 가세했고 한국도 극초음속 미사일의 핵심 기술력을 이미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MD체계를 뚫기 위해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중국은 2019년 10월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마하 10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둥펑 17 미사일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연말 러시아는 중거리 탄도미사일급 극초음속 미사일 아방가르드를 실전 배치했으며 지난해에는 신형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지르콘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은 미중 양국이 대만 문제를 놓고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 예상보다 발전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중 군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관영 매체는 미국이 대만의 옆과 남중국해에서 압도적 군사적 우위를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17일 한국시보는 사설을 통해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대중 전략적 우위에 대한 심리적 일격을 가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중국 당국의 공표 없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외신들의 판단은 모두 추측일 뿐이며 중요한 것은 핵심 군사기술 면에서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에 대만은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도 놀랄만한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대만 인근에 중국 내 기지로 배치되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인민해방군은 차이잉원 총통 취임 이후 저장성과 푸젠성 기지에 미사일 배치를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또 남동부 해안기지에는 스텔스 전투기 젠20을 보유한 공군 여단의 배치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만 국방부가 실시한 워게임에서 대만이 중국의 대승을 거뒀다고 홍콩 명보가 18일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둥펑이 대만 서부공항은 효과적으로 마비시켰지만 대만이 전력 보존과 분산 배치를 통해 대만 동부 산악의 전투기들이 반격에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중국군의 병력이 대만군을 크게 압도하지만 신중하지 않은 전술과 전법으로 인해 중국이 패전할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전세계에서 선풍적 인기를 끈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 국무부의 외교 전문의 소재로 등장했다고 미 외교 전문지 포레인 폴리시가 15일 보도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한국에서 승자 독식 사회 구조와 경제적 좌절감을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또 외신들은 오징어 게임을 통해 한국 문화의 저력을 분석했고 북한 독재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소프트 파워로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포레인 폴리시는 국무부의 외교 전문을 입수했다며 국무부 전문은 오징어 게임에서 한국 정치의 메아리를 보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전문은 오징어 게임이 내년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암울한 경제 상황에 관한 한국 사회의 좌절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오징어 게임이 한국 양대 정당의 대선 주자들이 스캔들에 붙잡혀 있는 가운데 매우 계층화한 한국에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은 이 어두운 이야기의 중심에는 평균적 한국인이 느끼는 좌절감이 있다며 특히 취업,
결혼,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을 위해 몸부림치는 한국의 청년 세대에 주목했습니다. 또 두 주요 정당의 대선 경쟁자들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내세우지만 이들의 주장은 청년층 사이에서 이미 커지고 있는 정치적 냉소주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린 폴리시는 미국 외교관들은 오징어 게임이 두 선두 정당의 부패 혐의로 훼손된 대선의 정치적 시대 정신을 포착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포린 폴리시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가족의 비위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상황을 전했습니다. 전문은 한국 언론의 정보원과 비평가들이 오징어 게임의 호소력을 한국의 승자독식 사회와 계층 불평등에 대한 이 드라마의 묘사에 있다고 본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포린 폴리시는 이 전문의 작성 주체를 밝히지 않았지만 내용상 주한 미국 대사관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국무부는 이 전문에 관한 언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포린 폴리시는 전했습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도 17일 온라인에 게재한 기사에서 오징어 게임 열풍 뒤에 자리 잡은 한국 사회의 병폐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상금 456억 원을 타겠다며 456명이 목숨을 걸고 펼치는 생존 게임은 한국 사회가 품고 있는 잔혹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게 르몽드의 분석입니다. 르몽드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국내 총생산의 100%를 웃돌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8년 서울 마포대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800여 명 중 다수가 빚에 쪼들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까지 겹치면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진 젊은 층은 빚을 내가며 온라인 도박이나 가상화폐 투자에 빠져들고 있다는 실상도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불평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르몽드는 지적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수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에 실린 기고문에서 한국의 문화 침공에서 오징어 게임은 세계를 강타한 가장 최근의 한국 문화일 뿐 BTS와 영화 기생충 등도 전례 없는 성공을 거뒀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과 일본 문화의 침투에 맞서는 데 걱정해왔지만 이제는 세계적인 소프트 파워 강국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달콤한 과일로 북한 주민들을 유혹함으로써 북한 독재에 도전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과거 냉전 시대에 맥도날드, 코카콜라, 엘비스 프레슬리, 비틀즈 등 서양 문화 수출로 소련을 붕괴시키고 냉전을 끝냈다며 한국 문화는 북한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테리 연구원은 북한은 한국 문화 수출을 남풍으로 치부하고 무기로 경계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은 중국으로부터 밀반입되거나 암시장에서 몰래 판매되는 USB 드라이브를 통해 한국 드라마를 보고 K-팝을 듣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2년 전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예로 들며 일본 북한 주민들의 한국에 대한 동경이 더 커졌다는 탈북자들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서양 문화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것 이상으로 한국 문화는 DMZ를 사이에 둔 공유된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고통부담이 적은 미래통일을 이룰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글로벌 문화 파워로 통일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이상 시연TV였습니다.